안녕하세요. 지금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12시 40분입니다. 굉장히 야심한 시각이죠. 퇴근한 다음에 편집을 하고 이제 이거를 촬영하는 게 오늘 하루의 일과입니다. 아주 맥락이 없는 듯 하지만 은근히 맥락이 있는 저의 이 시리즈에 벌써 19번째가 되었네요. 오늘은 제 노트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긴 글 말고 짧은 글 3개를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글은 칼로리의 힘이라는 글입니다. 근래 2주 동안 오디션을 준비하며 다이어트를 했다. 천성이 그런지 꽤 독하게 매일 닭가슴살과 샐러드, 아주 약간의 탄수화물만 먹으며 5kg을 감량했다. 그런데 오디션이 2주나 밀려버렸다. 이미 목표치 몸무게에 근접했고 유지만 하면 됐었는데 늦어진 오디션 일정에 슬퍼하며 치팅데이를 선언했다. 순살치킨 한 마리를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했다. 그리고 느꼈다. 인간의 단순함을. 요 며칠 나는 많이 우울했다. 내 인생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울적했다. 그런데 치킨이 들어가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미래도 갑자기 괜찮아 보이고 인생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 간 친구에게 오토마톤을 사와달라고 부탁하며 새로운 악기에 대한 도전의식에 불타기까지 했다. 그뿐인가 양심상 집에 가는 길에 들러 헬스장에 갔는데 시지프스의 돌덩이 같던 런닝머신이 너무 쉬운 달리기 게임 같았다. 무거운 무게도 들고 신이 나서 운동했다. 그러고 집에 와보니 집이 더러운 것 같아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았다. 문득 거울을 닦는 나를 보다가 갑자기 숙연해졌다. 이 숙연은 슬픈 숙연이 아니라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꾹 누르는 그런 숙연이었다.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구나. 먹을 것 하나로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 왜 우울증 환자들에게 꼬박꼬박 밥을 먹으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물론 또 다이어트를 위해 살을 빼겠지만 가끔 먹어줘야겠다. 먹어라. 세상이 살만할 것이다. 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의욕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먹고 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먹는 게 중요하구나. 사실 되게 단순하고 좀 인정하기 싫잖아요. 인간이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봐주는 것이 몸도 좋고 정신도 좋고 영혼에도 좋은 그런 돌봄이 아니겠나. 실제로 제가 그래서 오토마톤을 샀어요. 오토마톤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되게 귀엽게 생긴 악기인데 사실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막 치킨이 들어가니까 도파민이 도는 거예요. 야, 그거 사와줘. 내가 연습해볼게. 해서 받았는데 제가 막 스티커도 붙여보고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되게 귀여웠어요. 그 별의 컵이 아시죠? 핑크색. 이렇게 누를 때마다 별의 컵이가 입을 벌리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먹으면 살만합니다. 물론 과식, 폭식, 야식 뭐 이런 건 좋지 않겠지만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 너무 굶주리진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제목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독립한 지 벌써 햇수로만 3년이 되어간다. 혼자 있는 밤이 그 어느 때보다 편할 때도 있었고 끔찍하리만큼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요즘같이 매일 밤이 외롭게 견뎌야 하는 전투 같은 밤일 때 나는 밤만 되면 마음을 굳게 하고 결연하게 생각을 다진다. 매일이 버티는 날의 연속이다. 아침이 오면 전투의 잔해가 남듯 잔뜩 구겨진 이불과 내 얼굴이 남는다. 어제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홀로 외로운 전투를 하다가 12시가 넘도록 늦은 잠을 청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갑자기 집 비번을 누르고 찾아왔다. 누군가의 기척으로 일어나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반가웠다. 사람 소리로 깨어나는 아침이 선물 같았다. 삶이 고되더라도 이렇게 가끔 선물 같은 순간이 있고 선물 같은 사람이 있다. 별표치고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쉽게 까먹고 부정적인 것들 위주로 생각하는 내가 좀 얄밉다. 독립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원하는 시간에 냉장고를 열고 이 모든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큰 재미입니다. 행복은 아니라 재미예요. 왜냐면 근데 전 솔직히 이런 걱정을 합니다. 결혼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맘대로 사는 이 패턴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들면 조심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내가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편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있는 만큼 힘든 순간들도 많아요. 힘든 순간은 오롯이 다 내가 견뎌야 되는 몫이고, 물론 누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나눠서 지을 수는 없지만, 밤을 거의 새듯이 못 자다가 겨우 자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비번을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척 때문에 일어나는 그게 너무 오랜만인데 너무 선물 같더라고요. 독립성이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알람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그게 참 인간미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고,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외로울 것 같을 때 선물 주는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밌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선물처럼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선물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외로움의 판을 깨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순간들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들다고 했는데 왜 힘들었는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양보야, 엄마. 그런 말이 있잖아.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틀렸어, 엄마. 그 이야기는 정말 틀렸어.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음을 바라보고 싶어. 꽃도 가장 활짝 핀 순간에 꺾여야지만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 수 있으니 인간도 같지 않을까? 내가 가장 활짝 핀 이 순간에 꽃다발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가장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죽고 싶다라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고하고 떠난 그 빈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아픈 사람도 많이 힘들겠더라. 아침마다 스크루테이프가 찾아온다며. 그 누구도 각자의 아픔을 다 알진 못하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니 감당해 볼게. 엄마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가 훨씬 무거워 보이지만, 그래서 그 짐을 내가 대신 들고 싶지만 이번만은 내가 양보할게. 힘내서 같이 걸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양보야,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엄마가 올해 초에 아프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또 그것만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느꼈던 게 진짜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짐을 단 1도 대신 져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나의 가까운 중요한 타인이 아프다는 것을 겪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냐면 아직 저도 다 정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다행히 이제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받아들이고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이런 초기의 과정에서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엄마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고 아빠도 힘들었을 거고 저희 누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누나가 지금 태어난 우리 조카를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저희한테 비밀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알고 누나한테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돼서 누나한테 얘기를 하러 갔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도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누나 뱃속에 있는 아기도 걱정되기도 하고, 누나가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 엄청 슬플 텐데 그 슬픔의 에너지가 배 안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전달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아기가 아니더라도 누나도 많이 힘들고 몸도 지금 무겁고 힘들 텐데 이 얘기까지 들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누나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5바퀴를 돌았던 그 날이 기억이 나네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을 수 없다. 그 말은 정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고 그 고통을 제 몸에 넣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잔인하리만 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다만 생각해 볼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제가 깨달아가거나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네, 아무튼 오늘은 지봄의 노트 단편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흐름의 19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가짜 생각이 불안이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유덕권 작가님께서 쓰셨는데 원래 배우를 하시려고 연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 사회 불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앞에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이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분이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너무 불안한 시대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불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불안함을 해소할 것이고 해결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과 가장 잘 맞는 책을 찾아서 그걸 계속 읽고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이분은 그냥 본인의 에세이 같은 수준을 넘어서요. 실제로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거의 1시간 넘어가지고 거의가 아니고 그냥 넘었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